오늘은 여러분들께 세금 없는 계좌 ISA 계좌에 대해서 5가지 핵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ISA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 몇몇 행복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이자 받는 날, 드디어 이자 받는다, 이럴 때 예금 만기 축하합니다, 이자 100만원 지급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이 팍 새는 게 어라? 세금 마이너스 15만 4천원 제외 최종적으로 84만 6천원만 줍니다 하면은 100만원을 기대했다가 갑자기 15만원이 뺏긴 느낌? 이것은 비단 은행 예적금뿐만이 아니라 주식 배당금에도 동일하게 15.4%의 세금이 칼같이 가져가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금을 가져갈 때마다 아니 우리 서민들 돈은 언제 모으냐 이래서 라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서민들 돈 모으는 데는 좀 도와주자 라는 금융복지 차원에서 세금 없는 절세 계좌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와 ISA 계좌인데요. 이거 3개 보자마자 저게 또 뭐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용 계좌예요. 그래서 다소 먼 미래에 해당하고요. 좀 제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ISA 계좌는 국가가 지정한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없이 목돈 만들어라, 우리 서민들 목돈 한번 편하게 만들어라 라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명에 딱 1개씩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만들면은 없는 사람만 손해겠죠. 국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잔잔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김잔잔이 또 알아서 챙겨드리고 설명드리고 오늘처럼 5가지 핵심도 개설 조건과 더불어서 가입기간, 납입한도, 특별히 종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 김잔잔이 시원하게 찝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이슈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5가지 핵심만 짧고 굵게 하지만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설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인 1계좌 만들 수 있고요. 단 1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상 넘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조만간 개편이 되어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납입한도입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넣을 수 있을까? 연 2천만원이고요. 최대 1억 원입니다. 연 2천만원 정도면은 넉넉하죠. 여기서 최대 1억 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ISA 계좌를 만들고 1년 차에는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총 4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년 차에는 2천만원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6천만원. 그렇게 해서 5년 차까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또 김잔잔의 꿀팁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좋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매년 연차가 쌓일수록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한도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혹시 목돈이 생겼을 때 시원하게 납입할 수 있겠죠. 저희 모두 로또 당첨될 거잖아요. 목돈 생길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넣을 돈이 없더라도 한도를 늘려놓으면 좋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외에 사회초년생일수록 일단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또 차근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입 기간입니다. 특수한 계좌인 만큼 최소 3년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다 그렇다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류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김잔잔의 해자로운 꿀팁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 ISA 계좌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1인 1계좌라 했으니 저희는 이 세 계좌에서 한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김잔잔이 디테일 있게 꿀팁까지 곁들여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들 표로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일임형입니다. 전문가에게 일임한다 해서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형이나 중개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임형은 펀드나 ETF 투자할 수 있고, 신탁형은 예금, 은행 예금이 유일하게 이 신탁형만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펀드, ETF, ELS, RP 가능하고요. 중개형에서는 또 유일하게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 중개형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형에서 예금은 또 불가능해요. 이 지점이 약간 고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나가는 기본적인 수수료.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가장 비싼 일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탁형은 신탁 보수라고 해서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긴 하지만 내가 신탁을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맡기는 것에 대한 보수가 일정 듭니다. 이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중개형의 경우는 기본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는 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좌 수수료 자체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임형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신탁형은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개형은 오로지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뭔가 좀 부자유하죠. 전문가를 믿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선택지에서 대부분 배제하고 가장 인기도 없습니다. 저 역시 별로 비추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신탁형과 중개형 이 두 가지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신탁형은 아무래도 은행 예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 라는 메리트가 좀 주목할 만하고요. 중개형의 경우는 아주 다양한 투자 상품들, 특히 국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품들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여기서 또 김잔잔 꿀팁 두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잔잔은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중개형 하세요. 일단 연도별 ISA 유형별 가입자 수 근황만 봐도 2024년 2월 기준 중개형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탁형보다 거의 4배가 많고요. 일임형은 가장 인기가 없죠. 이게 2021년에 최근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중간에 중개형이 이렇게 끼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자마자 계속 떡상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자유도가 좋고 이 국내 주식과 채권, ETF에 내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 특히나 신탁형에 있었던 신탁 보수도 없었죠. 이런 메리트들이 중개형의 매력을 돋궈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행 예금을 하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너무 좋아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신탁형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정기 예금을 마음대로 들 수는 없습니다. ISA 전용 예금이 따로 은행마다 한정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자율 비교를 하기도 좀 난해하고 자유도가 낮고, 게다가 은행 예금을 내가 드는데 신탁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것도 약간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 김잔잔이 또 꿀팁 솔루션 드립니다. 신탁형이 아니라 중개형에서도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두 가지 안전자산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 안전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까지 다뤄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리셔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은행 예금은 중개형에서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김잔자는 신탁형도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무조건 중개형에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으로 장점이 많고 양적으로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으며 가입도 증권사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형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ISA 계좌에 대해서 최신 이슈 잠깐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이 ISA 계좌 금투세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ISA 계좌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여야가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전체적으로 ISA 계좌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원래 안 됐는데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혜택이 바뀌는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난 설 때부터 확대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싸우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후에 깔끔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막 안내드려서 혼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가 세금 혜택 말고 혜택이 많다고 들었다는 분들 대표적으로 ISA 계좌는 당연히 세금 혜택이 있고요. 세금 혜택 이외에도 숨겨진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숨겨진 혜택 3가지가 있거든요. 이 김잔자는 이 3가지까지 꼼꼼하게 디테일 있게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껏 ISA 중개형 계좌를 직접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실사용에서 나오는 핵꿀팁과 더불어서 주의사항, 단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개형 안전자산 2가지 이 꿀팁까지 제가 기존 영상들과 같이 시리즈로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 시리즈, IRP 시리즈, 안전하게 목돈 굴리기 시리즈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ISA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놓치지 않고 시리즈로 쭉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주변에 1인 1계좌 없으신 분들께 사랑으로, 나눔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지인분들께서 고마워하고 나도 행복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꿀팁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